사이다 무비튼. 나의 부모님은 동생인 시원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시원이는 3살 무렵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숫자와 글자를 깨우쳤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천재가 났다며 흥분하셨다. 한편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린애가 왜 저렇게 어둡고 칙칙해? 라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그 말들이 어린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점점 더 말없는 아이가 되어갔다. 하지만 나보다 2살 어린 동생이 나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재능뿐 아니라 성격도 밝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동생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았다. 반면 집에서는 "진짜 형, 한 번 루저는 뭐래도 루저야." 이런 폭언을 남발하는 동생으로 변신했다. 동생이 이렇게 된 건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줄곧 보고 자라면서 무의식 중에 흉내까지 내게 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릴 적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혼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내게 있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림 속 세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부 소속이었던 반 친구 무빈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거 네가 그린 거지? 진짜 괜찮다. 전부터 계속 말하려고 했었는데 너 미술부 안 들어올래?" 하지만 나는 재능도 없고 그림은 그저 취미일 뿐이라 미술부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지만, "무슨 소리야! 재능이 없다니! 네 그림을 보면 미술부 선생님도 깜짝 놀랄걸?" 그런 무빈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미술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훗날 이 일이 내 인생의 크나큰 터닝포인트가 될 줄이야. 미술부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고 감탄하셨고 정말 잘 들어왔다고 환영해 주셨다. 나 역시 기뻤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돼서야 나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았고 또 내 자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너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 다 완성되면 공모대회에 출품해보지 않을래?"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네? 제 그림을 공모전해요? 그런 대회에서 누가 제 그림에 눈길이나 주겠어요? 네 그림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 선생님의 추천에 힘입어 공모전에 참가했고, 그 결과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울 만큼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수상 내용은 지역신문에 실리는 등 태어나 처음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일은 나도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소박한 기대는 헛된 것이었다. "너 그런 낙서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엄마의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그런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동생은 부모님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무난히 합격을 했고 나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내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표정을 지었다. "대학이라니, 주제 넘은 소리 그만해. 공부머리도 없는 너 같은 애는 돈이라도 벌어서 시원이한테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가족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로 겪으니 정말 참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빈과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다. "너 만약에 대학에 갈 수 있다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낼 자신이 있니?"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전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온 학교가 있는데 시간이 간당간당하긴 한데 한번 응모해 볼래?" 하면서 무빈이가 내게 내민 것은 어느 미술대학의 신설학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관한 팸플릿이었다. 만약 이번 달 말에 있는 공모전에서 입상을 한다면 입학금도 면제받을 수 있고, 입학 후에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면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래? "네!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저 도전해볼래요."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난 네 편이다." "고마워 무빈아." 그렇게 해서 나는 공모전을 통해 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입학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희망자에 한해서 공용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기숙사가 제공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합격만 하면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다.
공모전까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다행히 나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져 1000명이 넘는 응모자 중에서 최종 10명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목표였던 입학금을 면제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내게 던진 말은 넌 대체 얼마나 더 한심한 짓을 해야 정신을 차리니? 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봤자 형은 쓸모없는 나고자야. 사회 민폐. 나에게 더 이상 가족이란 없다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 부모님은 나에게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안 망신이나 시키는 놈.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기차역에는 무빈이와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자, 받아. 이거 네가 미술실에 두고 간 물건들. 하면서 무빈이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파이팅! 응, 고마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나는 무빈이에게 받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잊은 물건을 넣었다고 했던 봉투 안에는 2통의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봉투를 여니 그 안에는 꾸깃꾸깃한 1000엔짜리가 5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전 재산이야. 라는 메모와 함께 다른 봉투는 선생님으로부터였고 10만엔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힘내라. 라는 짧은 응원 메시지가 들어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도 아닌데 그냥 남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면서 보냈다. 재학 중에 공모대회에서 수상도 여러 번 했다. 대학 내내 바쁘기도 했고 선생님과 무빈이와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통 만날 수가 없었지만 대신 대학 재학 중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졸업을 앞두고 현대아트의 아티스트로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졸업하고 당분간은 해외에 있게 될 터인데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선생님과 무빈이에게 연락을 했다. 무빈이는 고향에서 취직을 했고 선생님은 여전히 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두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아직 하나도 갚지 못했지만 우선 오늘 식사는 내가 대접하고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탓에 시간이 좀 남아서 혼자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한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다. 너 오랜만이다. 너 진짜 화가가 됐더라. 야, 너 대단하다. 역시 내 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너 졸업하면 집에 한번 올 거지? 사실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래. 시원이는 실패작이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 동생은 목표로 했던 일본 최고 대학에 합격했고 거기까지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고향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동생도 천재들만 모아둔 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존재일 뿐 동생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지금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간혹 방에서 나오면 돈을 달라고 해서 힘들다고 했다. 동생은 입만 열면 전부 당신들 탓이야! 라며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때로는 폭력도 휘두른다고 했다. 어쩌다 시원이가 그런 애가 됐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불경기통에 나도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당했고 퇴직금도 시원이한테 다 들어가서. 그래서 말인데 네 그림 한 점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다며? 집에 와서 그림 좀 그려주고 가면 좋겠는데. 시원이도 해외에 좀 나가면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 말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해외에 갈 때에는 기분 전환이 필요한 동생을 같이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야무진 플랜을 세워둔 것으로 들렸다.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뭐래? 하는 벙찐 얼굴을 했다. 하기야 뭐 그 반푼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가버렸다. 믿어지지 않지만 나를 보고 자기들 아들인지 아닌지도 확신이 없을 만큼
그들은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잠시 후 선생님과 무빈이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난 후 나는 개인전을 위해 해외로 출발했다. 출발 직전 나는 무빈이와 전화통화를 했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니네 집 앞을 지나갔는데 집 내놨음이라고 종이가 붙어있더라. 네 동생은 동네 애들한테 위험한 짓을 해서 경찰도 몇 번 왔다 가고 부모님도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이사했다더라고. 너 그때 그렇게 집 나온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답했다. 그때 대학 입학을 스스로 정한 날부터 나는 가족이란 사람들을 기억 속에서 지웠다. 혈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다.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얻었던 그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나는 나의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